자, 국회의원들도 현행범은 만약에 영장을 집행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합니까? 저희들의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 방해에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자, 국회의원들도 현행범은 체포가 가능합니까? 마찬가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현행범 체포가 되는데 점에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네. 참고하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21대 국회 때 집단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스크럼을 짜고 집단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봐줄 것 없이 체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오늘 현안 질의에 또 공수처장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와서 만약에 현장에 막으면 어떡할 거냐, 현장 체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재밌게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기네들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각서를 썼다는 거야. 아마 뭐 이재명을 노리고 나름대로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국민의힘 의원이 보이면 그냥 체포해라. 그랬더니 알겠다라고 오늘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와 경찰은 눈에 뵈는 게 없어 지금. 눈에 뵈는 게 없고 조금이라도 방해하면 다 잡아가겠다라는 거야. 물론 이제 불체포 특권은 잘한 거죠. 예, 우리가 그건 칭찬해 줘야지. 국민의힘이 그래도 뭔가 자기네들이 사법적인 리스크로 이재명을 좀 압박하겠다는 카드로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게 서로 필요한 거고 우리의 미래도 나은 거지. 그리고 지금 이거는 뭐 의원들이 나와서 막는다라는 거는 더더욱 바보 같은 짓이죠. 어쨌든 불체포 특권이 있나 없다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여러 가지로 욕을 먹을 일이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국민의힘은 안 나오겠지만 상징적으로 공수처의 의지를 보여주는 지금 그 유도 질문이었는데, 지금 공수처가 안에 있는 경호원들 죄다 잡아가겠다. 막으면 무조건 잡아간다는 거고, 그게 국회의원이든 뭐 무슨 어디 시위대든 다 잡아간다고 하니까 아주 지금 결기가 아주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의 경호처가 이제 중요한데, 경호처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란 말이죠. 공개적으로 저렇게 다들 체포할 생각하고 있고 처벌할 생각을 갖고 있고 영장까지 또 길게 나와가지고 며칠 동안 조질 수가 있다면은 경호처 입장에서 이런 불법적으로 과연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태를 이번에도 할 수 있겠냐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겠냐 이제 고민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얘네들이 막으려면은 군인들을 이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군인들한테 이제 예전에는 좀 불법적인 명령을 내리고 했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지금 반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저번에 저지할 때 이 55 경비단을 이용했는데 지시를 거둬달라고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들의 항의 전화도 있었다. 아이고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호처가 곤란해졌어요.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 영장 집행 당시 인간띠로 동원된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55 경비단 일부 병력이 적법하지 않은 지시를 거둬달라고 지휘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 그리고 이걸 지켜봤던 이 장병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던 것이다. 그리고 부모들의 항의 전화도 이어지면서 이번 2차 때는 저 55 경비단이 철저하게 우리는 안 한다. 예, 안 한다고 몇 번을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니까 결국엔 경호처가 알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군이 윤석열 체포 저지에 동원 불가다, 우리는 안 된다 했더니 경호처가 알겠다면서 확정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내려놓은 거지. 오죽하면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나 싶긴 한데 군 통수권자를 군이 못 지킨다라는 거야. 예, 국방부가 55 경비단을 갖다가 체포 저지에 동원하지 말라라고 하자 경호처가 알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금 내용들이죠. 군 통수권자가 체포를 당하게 되는데 군대가 안 도와줘. 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피의자다. 피의자고 우리가 보호할 만한 통수권자가 아니다. 즉 우리를 지휘할 권한이 없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게 자기 군이라는 게 어떤 그 체계가 있고 지시 체계가 있는데 이번 계엄령은 그걸 다 무너뜨려 버렸단 말이야. 어디 민간인을 데려오고 특정한 고등학교 라인만 쫙 나열해가지고 나머지는 다 배척시켜버리고 다 내쫓아버리고 지들끼리 다 짜고 치면서 지들끼리 밑에 있는 어리숙한 애들 이용해가지고 국회의원과 무슨 서버를 털라고 이런 정신 나간 소리나 하고, 이걸 군 내부가 이걸 이해를 하겠어? 이 미친놈이라고 보지? 그 군 내부는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지금. 결국에는 군이라는 이 우리의 그 위대한 조직을 갖다가 대통령이 사유화하려고 다가 지금 실패한 거야. 이거 자체가 사실은 빨갱이 같은 거라고. 어느 우파가 이딴 짓을 합니까 이게. 완전히 사유화해가지고 자기가 장악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실패한 건데. 그러니 애들이 그 계엄 당일 날에도 뭐 군인이 죄송하다고 사과도 하고 지금도 학부모들 항의를 하고 왜 우리 군을 갖다가 이딴 식으로 이용하냐고 하는 이 반감이 확 올라오고 군대 내부가 완전 개판이라서 죄다 구속되고 이렇게 만든 게 누구? 이게 윤석열 대통령. 군 통수권자가 군을 갖다가 주적군, 적군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는 게 아니라 우리 국회와 선관위를 향해 겨누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상적인 통치행위나 정상적인 그 군에 대한 이해가 아니란 말이죠. 군을 그러니까 물리력 어떤 살인 무기 뭐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남에게 공포감을 주고 그걸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했다는 거는 이게 검사 출신이 아니라 무슨 조폭 출신이나 생각할 일이야. 이런 점에서 너무나 그 지금 사회가 등을 다 돌려버리고 군마저도 군 통수권자의 등을 돌리는 지금 상황이 왔습니다. 경찰이 8배의 이내 전술을 가겠다. 야, 8배면 얼마나 많은 애들이 모이는 거야. 집행을 막은 경호처 신원 확인하면서 그 경호처 애들 우리가 이름 알고 있어요. 이러고 지금 일부러 이제 심리전에 들어갔고요. 경찰 영장 재집행 앞두고 총동원력을 때렸습니다. 수도권 수사관 1000명 이상 투입. 형사 기동대 인간벽 뚫고 들어간다. 경호처에는 26명 신원 확인해라. 차벽 막히면 장기전으로 가기도 한다. 특공대는 최후의 카드로 쓸 것이다. 1차 영장 집행 때 7, 8배인 1000명 이상의 인력을 일단 투입해서 그 안에서 밀고 간다. 예, 허허. 이것도 지금 약하게 본 거고 더 추가될 수 있어 지금. 그래서 인근 집회 참여자들이 돌발 행동할 경우를 대비해서 기동대도 2700에서 더 늘릴 계획. 더 늘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예. 유혈 사태가 발생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경찰 특공대가 투입될 수도 있다. 장갑차, 사다리차 등 대테러 특수차량도 12대 운용한다. 아주 지금 벼르고 있는 거죠. 너무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민들의 민심과 괴리되고 또 너무 틀투브를 보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카타르시스를 준다든가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즐거울 수 있는 멘트이지만 정상인들이 볼 때는 무슨 좀 약간 마시간 사람 같은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 같은 이야기만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윤석열 측에서. 이런 것들이 현실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 조직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이제 남아있는 애들이 점점 소소화가 되는 거야. 다 떠나가니까 얼마 안 남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게 과연 뭐 경찰들이 걱정할 만큼의 무슨 유혈 사태까지 나오겠냐. 그냥 들어가자마자 뻥하고 뚫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남은 변수들은 이제 윤통이 도주, 도피 혹은 은신 뭐 이런 게 있어. 그중에 이제 패닝룸. 제가 또 이 패닝룸 얘기도 했죠. 이 숨을 수가 있거든. 패닝룸이나 아니 벙커 같은 데 숨을 수가 있어요. 이게 보통 이런 데 패닝룸이라는 게 있거든. 이렇게 어디 이렇게 나쁜 놈들이 침입하거나 할 때 어딘가 딱 숨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설계해서 넣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경찰이 못 찾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닝룸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 윤통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 패닝룸으로 피신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패닝룸은 안에서 문을 폐쇄할 경우 진입이 어려운 방어시설이 있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패닝룸이 없다라고는 내부 사람이 얘기는 하는데 비밀번호를 눌러서 이렇게 계속 들어가고 해야 되긴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안에 관저 안에 들어가서는 비밀번호 여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또 한 번 동아일보입니다. 예. 인간 방패와 차벽, 철조망으로 요새화한 관저를 보는 착잡함. 아 여기 요렇게 이런 거나 하고 앉아 있고 정말 이런 게 뭐 하는 건지를 모르겠네. 예. 이게 관저가 이래서야 됩니까 정말? 한남동 관저 입구에는 대형 버스들이 가로 세로 2중 3중으로 세워져 있고 관저 외벽은 물론이고 산길 곳곳에는 날카로운 원형 철조망이 설치되었다. 그래요. 관저 일대를 요새화한 것이다. 이런 장애물을 뚫고 윤통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은 대테러 부대 투입과 헬기까지 검토한다고 한다. 물론 헬기는 지금 어려워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경호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뉴스를 통해 비치는 관저의 모습은 휴전선을 연상시킬 만큼 살벌하고 좀 삭막하다. 거기다가 밤새 시위를 하는 사람들까지 더해지면 이런 아수라장이 있을까 싶다. 이런 혼란을 부추기는 한복판에 윤통이 있다. 직무가 정지된 실권자라지만 국정 최고의 책임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가 경호처 직원들을 정당한 법 집행에 맞서는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다. 국제적 위상 추락을 불러오고도 그 불화실성에 경제가 흔들려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반국가 세력과 싸우겠다는 그의 행위 하나하나가 바로 반국가 행위가 아니지 그에게 붙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그대로가 아니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 동아일보예요. 동아일보. 예. 제가 지금 동아일보 읽고 있습니다. 예. 자 2차전은 또다시 대한민국을 기괴한 세계 토픽감으로 만들 것이다. 난데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군병력 국회 난임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관저 대치전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는 거꾸로 흘러가고 있다. 자 일탈을 딛고 일어서 이제 회복을 해줘야 될 시기에 어처구니 없는 분열의 정치는 대한민국을 더 큰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다. 이런 바보 같은 자행위를 끝낼 사람은 윤통뿐이다. 아무리 철옹성처럼 장벽을 쌓아도 그 뒤에 숨은 초라한 피의자 신세를 면할 수는 없다. 이제 스스로 걸어나와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자 명예를 지키는 길이다. 끝내 그 기회마저 잃는다면 경호처와 직원들이 겪을 시련
기관 간 물리적 충돌이 나을 국가적 상처, 나아가 한국의 신의도 추락과 경제적 악영향 등 모든 게 그의 책임이 될 것이다.